광수씨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옥순과 드디어 재밌게 얘기하고 왔어. 이건 광수의 승전보죠.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제 의지를 다졌죠. 초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 초반에 많이 했으면 두 가지 장점이 있죠. 하나는 이렇게 옥순처럼 내가 여러 사람을 알아보고 여러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그 사람들과 교류가 생길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 영숙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광수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광수님도 그게 굉장히 스스로가 자괴감이 들었을 거란 말이야. 대화 자체가 너무 재밌었는데 약간 활기 있는 에너지 넘치는 신입사원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영식 씨 눈치를 보지만 뭐 영식 씨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솔직히. 근데 아마 견제를 좀 하고는 있을 거야. 그리고 광수님이 다른 두 분 3인방이 출동을 합니다. 아니, 이 장면이 별거 없거든요? 근데 묘하게 좀 터지더라고. 그냥 이걸 뒤에서 지켜보는 기생수가 빠져서 자신감 잃은 광수, 삼총사의 비주얼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서주는 영호, 그리고 뭐 주변 신경 안 쓰고 마치 아무도 없는 곳을 걸어가고 있는 영철. 영철 씨가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이 있잖아요. 여자 출연자들 곳에 자주 오고. 그리고 또 영호랑 같이 있을 때 보면 영호보다는 눈치가 있고. 어쨌든 우리는 광수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바로 슈퍼데이트에서는 뭐 광수는 잠깐 땅을 파고 꼴찌할 것 같고 그런 장면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 미션을 아주 정직하게 수행한 광수. 여기서는 좀 웃기려고도 하고 유쾌한 모습도 보이고 그런 게 어필될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이. 뭐 이게 사랑의 게임이기도 하고 무슨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 게임이 있어. 저게 사랑해 누구야 이걸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무슨 김서방 막 그런 그런 약간 멘트가 바뀐 다른 조금 변주된 버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사람의 센스나 그리고 또 유쾌함 이런 거를 어필할 수 있는 게임이거든. 근데 영식은 무서움, 광수는 무뚝뚝함, 뭔가 약간 건조함? 몸이 건조함? 말 그대로 승리를 위한 게임이었는데 그 예전에 그 많이 인용되는 실험 중에 하나가 이거는 그냥 TV 프로에서 한 거고 어떤 논문에서 나온 실험은 아닌데 같이 김밥을 만드는 미션을 준 거예요. 남자 여자한테. 근데 그 미션을 수행하는 게 굉장히 빡빡해. 예를 들어서 뭐 김밥 뭐 20줄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말없이 진짜 묵묵하게 수행해서 완성한 커플과 완성을 못했지만 그 중간에 대화를 한 커플을 보면 마지막에 그 여성의 호감도가 올라간 건 알겠죠. 완성을 못했어도 대화를 한 쪽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완성을 하는 거를 우선으로 생각하지. 완성하는 모습 자체가 멋있게 보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호감도의 실험이었어. 실제로 그 김밥을 완성시키는 실험이 아니라. 근데 가끔은 김밥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실망하는 그런 여성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김밥 완성도보다 거기서 말이라도 몇 마디 하면서 하는 사람에게 호감도가 훨씬 올랐다는 게 유의한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물론 이 승리를 가지고 데이트를 해가지고 호감도를 높일 수 있겠지만 대화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낯설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광수님이 찾아오는데 여기서 뭐 누구 찾아요? 영숙? 그쵸? 현숙님 데이트권 묻지만 현숙님은 지금 슈퍼데이트권을 쓸 사람이 좀 마땅치 않긴 하죠. 있어봤자 뭐 상철 정도고. 광수님은 영숙이지. 옥수는 그냥 자신감을 올린 정도고 영숙님. 근데 영숙님은 이제 자고 있었고 광수님이 못 썼어요. 자고 있으니까. 상철님이 그냥 깨우라고. 깨워 데이트 해야지. 영숙을 보면 자신감이 자꾸 떨어져. 아까 숙소에 걸어갈 때도 영숙 씨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그냥 포기를 할까? 영숙만 생각하면 이래. 지금 광수는 영숙에게 이게 이름표현이 좀 쫄아버렸어. 근데 그 쫄았다는 게 누군가 이성에게 호감이 가는 마음, 그 마음에 쫄아버린 거야. 근데 그 마음에 쫀 이유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상대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 내가 상대에게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에게 피해가 된다는 생각. 그리고 이거는 무례한 일이라는 걸로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상대가 나를 거절하면 내 자존감이 또 내려가잖아요. 너무 그렇잖아도 지금 자기 비하가 되게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또 한 번 나를 찔리면 거기서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그치, 직면하기가 힘든 거지. 이게 광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 캐캐 묵은 문제예요. 거의 10년을 왜 나만 이렇게 못하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영식, 광수, 영수 이 세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 영식은 어때? 이성을 나중에 만나야지. 예를 들어서 저렇게 가볍게 연애를 하는 거
뭐 됐어. 여우의 심포도야. 지금 나는 이렇게 열심히 부모님 이렇게 간병하고 사는 것. 그걸 합리화를 했을 거라고. 이게 그냥 행복한 거야. 자식으로서 당연한 거야. 영수는 해소 안 해도 돼. 주변에 커플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도 하고 솔로도 워낙 많고 커플이어도 뭐 그냥 만나면 같이 코딩하고 놀아.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비교가 안 돼. 광수는 주변에 커플 다 유부남 유부녀 그리고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혼을 잘 하거나 빨리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 주변에서 맨날 듣던 말들이 그걸 거라고. 아유, 광수 씨는 멀쩡하신데 왜 연애를 못하지? 아유, 누구 소개시켜줍다. 아유, 내가 몇 살 멀었어도 한번 만나보는 건데 그런 말들을 들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광수한테 어떻게 느껴져? 내가 하자가 있나로 느껴진다고. 그 하자가 있나라는 생각을 10년 동안 하고 살았다고 생각해봐. 영식은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양가적인 감정을 키워가서 어떻게 보면 저런 부분에서 폐쇄적이 됐고, 영수는 생각이 완전히 없진 않겠지만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주변이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그냥 다른 일 하면 되니까. 광수는 주변에서 엄청 비교가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광수 씨가 왜 나만 안 되지? 그런데 또 광수 씨는 유쾌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티를 안 내고 그래. 그러니까 주변에서 더더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수 씨가 자꾸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갔겠지.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서는 안 도망가고 막 사람들 조언해주고 다니다가 영숙 문제만 되면 또 도망치려고 그래. 영수와 영자를 이어주면서 나름 전략적인 선택이긴 했지만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갔잖아.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일종의 상담 봉사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그냥 포기를 할까 데이트를? 그래서 나 포기 직전까지 가는데 이게 영숙 때문이야. 결국 이성으로 보이는 지금 유일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상철 씨가 지원 사격을 하러 갑니다. 그래요? 내가 문 앞까지 용기를 내줄게. 상철의 도움을 받아서 깨워? 말어? 그냥 포기해야 되나? 아니 근데 벌써 포기를 하는 게 저겐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야.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마주한다는 건 참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포기 생각이 먼저 떠올라. 영수에게는 그렇게 용기를 줘놓고 영숙 앞에 가서 혹시라도 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만약 불편하시다면, 그래서 영숙 씨한테 괜히 또 한마디 들었잖아. 용기를 가지라고. 또 왜 그러냐고. 바로 한마디 들었잖아요. 영숙 앞에 가면 저렇게 약해지는 거야. 근데 광수 씨 진짜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소개팅도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광수는 옥순이랑 어떻게 된 거냐고 묻지. 근데 영식은 여기서 견제하고 있었죠. 너 옥순과 데이트 재밌어서 혹시라도 옥순 전쟁에 끼어드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일상적인 얘기 했는데 근데 여기서 난 영숙한테 쓰고 싶다. 그러니까 옥순이 아니라 영숙이냐. 그렇게 이제 밖에서 주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다행히 영숙 씨가 깨어났죠. 그래도 이제 다행히 와가지고 슈퍼데이트권 영숙님한테 쓰고 싶어요. 이건 좋았어. 이렇게 하는 거는 과감한 표현이고, 그리고 광수는 나는 너밖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니까 영숙님의 이런 뭐 인품이나 이런 부분은 평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지적이고 온화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가치를 느끼면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진 않을 수 있겠지. 지금 나가야 되는 줄 알아. 그렇게 이제 옥순 씨는 뭐 상철 부름에 또 나가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때 영숙님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국밥 이런 거 먹어요. 약간 좀 생각이 넓거나 여유로운 사람 아니냐. 이게 잘 웃고 이렇게 상대를 맞춰주고 이럴 것 같은데 한번 뭔가를 생각하면 거기에 꽂혀서 다른 생각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국밥 이런 거 먹어요. 더 자요. 내가 막 미안해.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기운이 빠져있는 영숙을 보고 힘내기 위해서는 국밥. 힘없을 땐 국밥. 영숙에게는 국밥을 먹여야 한다. 미션이 주어져 버렸다. 광수님이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미션의 제목은 뭐야? 영숙에게 힘을 주자. 편견이지. 아침에 국밥 먹고 힘나는 사람도 있지만 아침에 국밥을 먹으면 배가 더부룩한 사람도 있어. 아침에 힘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카페인 한 잔 카페인 한 잔이 필요했을 수도 있지. 상철에게 아예 안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영숙의 체력을 내가 깨우는 것으로 손실을 주었으니 국밥에 있는 그 다양한 영양소로 그렇게 내가 이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리라. 감자탕의 효능을 좀 검사해 볼까요? 감자탕의 영양 성분이 이제 굉장히 훌륭한 식품이거든요. 여기서는 광수는 썼고요. 굉장히 이제 행복한 미소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 영숙님은 좀 더 알아가고 싶고 거기에 시간을 더 드리고 싶다. 아침 먹으면서 일상적인 대화하고 조금 더 친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얼마나 좋아. 이 의지 자체는 너무 훌륭해. 일상적인 얘기하고 더 친해지기 위해서 어쩌면 가장 일상적이고 편안한 그런 데이트를 만들고 싶었는지도 몰라. 근데 영숙 씨는 일상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설마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인지는 몰랐겠지. 그래서 이제 솔로나라 5일차 아침이 됐죠. 이제 데이트를 나가야지. 본인도
깔끔하게 차려입었네. 영숙님도 지금 딱 준비를 했고 그렇게 자막에서도 강조를 해주는군요. 저게 샷 스커트군요. 그쵸. 아니, 그러니까 국밥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여기서 뭐 어디 가요? 감자탕집이요. 근데 이 중간에 여기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본인도 말을 하는 게 시간대를 말해줬을 때 거기에 맞는 음식점이 마땅한 데가 나오지 않았대. 그래서 24시간 영업. 근데 이거는 광수 욕심이긴 해. 그러니까 광수 씨는 이 전에 같이 밥 먹고 그러는 두 번의 데이트 동안 침묵, 눈물 이런 걸로 날려버렸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데이트를 카페에 가서 차 마시는 걸로 끝내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카페에 가서 차 마시면은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끝내고 싶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밥을 어떻게든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꽂혔고, 거기서 뭔가 에너지를 주고 싶다는 생각에 꽂혀서 거기를 갔을 텐데, 실은 카페랑 식사를 순서를 바꿔도 돼. 카페랑 순서 바꿔도 돼요. 카페만 가서 얘기하는 것도 뭐 같이 밥 먹으면 물론 좋지. 굳이 저기서 저 시간대 주어진 시간에 그 음식점 나는 지금 같이 밥을 먹어야 돼. 차만 마시고 해줄 순 없어. 밥을 왜냐면 두 번을 만회하기 위해선 최소한 한 번이라도 밥을 먹는 게 맞아.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9시에 여는 식사 여기서만 한정지어서 생각을 한 거고 사실 아침에 영숙님이 카페 얘기도 했어요. 여기서 나갈 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했을 때 아침 잘 안 먹어서까지 했어. 아침 잘 안 먹어서 그래서 카페가 나와요 밥이 나와요라는 말에 카페가 낫다고까지 했어. 아침 잘 안 먹어요? 카페가 나와요? 그래도 무슨 소리 안 돼 안 돼. 우리는 밥을 먹고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밥을 먹읍시다. 모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트 코스 짜는 거더라고. 뭐 감자탕집은 굉장히 폐활량이 좋아야 되잖아요. 쭉쭉 빨아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나도 감자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젓가락으로 깔짝깔짝하면 남는 음식이 남는 붙어있는 그 살이 너무 많아서 감자탕은 그 뼈에 대한 이해도가 좀 아무래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감자탕은 일단 폐활량과 그 뼈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좀 불편해요. 제가 뼈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뼈를 먹으러 가가지고 뼈 아프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감자탕을 먹으러 갔고요. 일이 된 거 우리 감자탕 먹고 건강해져요. 이게 유연하지는 못해. 광수님이 굉장히 밝고 자상한 사람으로는 확실한 것 같은데 뭔가 한번 정한 거를 틀거나 변수에 약한 사람이야. 변수에 약한 사람이 맞아. 뭔가 한번 정해진 것을 머릿속에 딱 한번 입력이 되면 어떤 변수가 들어왔을 때 그걸 유연하게 대처를 못해. 그러니까 계획성이 좋고 그리고 꼼꼼한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변수가 들어오면 적응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그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썸남 그래도 가면서는 그래도 광수 씨가 감자탕만 파는 게 아니라 괜찮다. 뭐 해장국이나 돈가스 정식. 아니 영숙님이 지금 아침 잘 안 먹는다고 했고 카페라고 했는데 영숙님이 어제 영호 오늘 광수 이렇게 지금 아니 이렇게 말을 했지만 가가지고 어쨌건 거기는 감자탕 맛집이잖아요. 거기가 감자탕으로 유명한 체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자탕 드시고 싶잖아요. 감자탕 드세요. 결국 예를 들어서 영숙 씨가 돈가스 정식 먹는다고 쳐봐요. 그럼 광수 씨는 이제 감자탕 못 먹어. 모르겠어. 감자탕집에서 가장 좋은 걸 시켜서 에너지 보충을 시켜드려야 돼. 이게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감자탕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광수님도 알았겠지만 내가 계획한 그 미션의 수행 이외의 것의 변수를 고려를 잘 못해. 처음에 고려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 거지. 신발 벗고 들어가는 게 제일 문제긴 해. 그러면서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나 신경 쓰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나는 어쨌건 영숙 입장에서는 안 먹는다고도 했고 카페라고도 말했지만 어쨌건 광수가 가자고 했으니 뭐 어차피 당신이 원해서 가는 거 굳이 나 입장에서는 뭐 감자탕이나 해장국이나 큰 차이 없다. 그러니까 뭐 원하는 거 먹어라. 이 광수 씨는 영숙 씨가 좀 차가워졌네라고 느낄지도 몰라. 어쩌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영숙 씨는 지금 광수한테 조금 장난도 치고 이 사람 편안하고 가벼운 얘기를 이끌려고 에이 뭘 또 그래 하면서 자꾸 장난을 조금씩 걸거든요. 실제로 지금 영숙 씨의 어떤 그런 개구진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금 남자 출연자가 있지만 영숙 씨와 데이트를 못하고 있죠. 어쨌건. 그래서 영숙 씨가 더 먼저 이렇게 하는데 나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영숙님이랑 같이 먹는 게 좋아요. 뭘 먹든. 하지만 메뉴는 내 맘대로. 뭘 같이 먹는 게 좋고 뭘 먹는지 좋았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물론 광수 씨의 의도는 알겠어요. 멘트는 의미 없어. 멘트가 이 사람의 행동과 시너지가 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행동과 멘트가 다르면 사람은 행동을 믿어요. 행동을 믿는 사람이 뭐 거의 뭐 80%가 넘어가는 그거지. 근데 만약 말의 내용과 제스처가 일치한다면 어느 게 더 중요할까? 그거는
제스처는 서포트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것처럼 행동이 아예 뒷받침 안 될 땐 행동을 믿어. 행동과 말이 다르면. 근데 광수 씨가 행동과 말을 다르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 분명히 영숙 씨를 위해서 한 거지. 근데 영숙 씨는 나를 위하는 방법을 여러 번 알려줬지. 아침 괜찮아요? 카페 가요? 했지. 한데 광수는 내가 정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렸지. 그리고 그 목적은 영숙을 위한 선이었지.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모쏠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변수에 그때그때 유두리 있게 대처하는 게 어려웠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베르벤의 법칙을 굉장히 잘못 쓰고 있어. 이게 말의 내용을 7%고 청각적이 뭐 40%가 안 되고 시각적 요소, 그래서 말의 내용 이외의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하고요. 근데 일치하지 않을 때는 내용을 믿는 사람은 7%밖에 안 된다. 그 얘기야. 그래라, 마음대로 해라, 이 얘기 나오는 거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영숙 씨는 거절을 하려면 할 수도 있어. 근데 언제 거절하겠어? 이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싶을 때 거절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어차피 영숙 입장에서는 광수랑 더블 일 없어. 근데 뭐 그냥 그래 네 맘대로 해. 뭐 그래 뭐 할 수 있지 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광수는 지금 배려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다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 그치, 그냥 상대가 원하는 거 해주고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적당히 그냥 끝내는 거지. 광수는 지금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가지고 뭔가 우리가 설마 가까워지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은 안 해. 영숙 씨가 장난스럽게 감자탕에 대해서 좀 디스를 좀 하거든요. 감자탕 집에 대해서. 그래서 광수는 이게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거야. 그래서 감자탕 평소에 많이 먹어요? 가끔씩. 지금 영숙은 이해가 안 가. 전 고등학교 때 많이 먹었어요. 어른 되고 나서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감자탕은 성인이 되고 나서는 내 인생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 사이에 감자탕.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이제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감자탕을 중간에 먹어주는 건가? 뭐 에블린의 딜레마지. 에블린의 딜레마잖아요. 감자탕집이 이게 이제 정확히 이제 에블린의 딜레마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광수는 영숙을 위해서. 영숙은 광수가 지금 감미세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감자탕을 이제 먹고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한 감자탕인가? 모쏠들은 대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이상형에 대한 이미지가 일단 이쁘고 섹시한 여자도 있지만 엄마 같은 여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영숙님은 이 엄마 같은 내 안의 여성성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이라는 면에서 그렇죠. 가족을 예로 든 건 슬프다고? 근데 에블린의 딜레마의 예시는 원래 보통 가족의 예시로 들러집니다. 수는 그게 문제야. 밥을 먹어야 한다. 원래는 국밥 같은 걸 먹고 싶었을 거야. 근데 영숙은 밥이 됐다고 했어. 하지만 광수는 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감자탕 집에 왔고요. 여기서 영숙님이 감자탕에서 살 발라준다? 나 깜짝 놀랐네. 광수님은 영숙님이 뭐 약간 살짝 그 찌르는 드립들을 좀 해요. 이렇게 좀 툭툭 찔러 장난치려고. 그런데 그거가 좀 서운했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거 발라주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런 게 은근히 기억에 남죠. 막 첫 데이트를 하러 이렇게 막 딱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생선 살을 발라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제 해주면 광수가 지금 그런 감동을 느끼고 있겠죠. 에블린의 역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고 집단적 사고에 동조하지 않는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대요. 그렇지.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울 수 있지. 그러면 여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고 감자탕이 웬 말이냐? 카페!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야. 집단적 사고에 동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데이트 많이 해봤어요? 근데 뭐 소개팅 하면은 뭐 많이 해봤다. 근데 광수는 주변에서 많이 해줬을 것 같죠? 남자가 나이가 어느 정도 좀 들었을 때 소개팅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조건은 이제 보통 직업적인 게 일단 가장 영향을 미치죠. 근데 광수님은 지금 직업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갖췄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개팅은 많이 했는데 물어봅니다. 소개팅할 때 감자탕집 와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같이 먹는 메뉴를 선택할 수도 없어. 근데 이게 가장 여기서 좋은 메뉴니까 선택을 했겠지. 고등학교 때 그 추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라고 해서 온 거야.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근데 광수는 어떻게든 좀 해명을 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4시에 먹었었고. 그럼 4시에 다시 올래요? 한 번으로 족한. 그러니까 광수는 뭔가 하려고는 하는데 쉽진 않아. 지금 뼈에서 살을 발라야 돼 지금. 아침부터 힘들어 지금. 뼈를 바르면서 칼로리 소모되는 거 빨리빨리 지금 살 먹으면서 섭취해야 된다고 지금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솔로 촬영하면서 어땠어요? 이제 영숙 마음속에는 이제 광수가 이제 끝이지. 그래서 마무리 짓는 말을 물어보는 것 같아. 이상형을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이상형이라면 만나겠죠. 저게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덮어놓은 생각이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사람들이 우리 광수 화자도 없는데 왜 이렇게 솔로야? 그런 말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서 상처로 남았잖아요. 이게 하늘이 인연을 정해줄 거다. 내 기다림은 보답을 받을 거다. 내가 하자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수는 뭐라도 막 계속 해주고 싶은 거지.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외면할 수 있는,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외면하기 위해서 운명 뒤로 숨는 건데, 광수님 부족하지 않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변에서. 운명을 만날 수 있겠지. 막 그러면 막 주변에 정말 특수한 사례들, 거의 도시 괴담급 사례들, 막 이제 더 이상 결혼을 포기하고 잠깐 일주일 연차를 써가지고 인도에 갔다가 갑자기 인연을 만나서 거기서 결혼해서 와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막 그런 도시괴담 같은 누군가의 운명적인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운명도 있더라. 그치, 로맨스 괴담들이 있단 말이야. 결국 무언가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노력을 해서 그 노력이 보답받지 못하면 얼마나 상처야. 그래서 노력하는 것조차 두려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좀 이상하다.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이상형이라면 만나겠죠. 이 말도 좀 이상해.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이상형이 아니면,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뭐 나 같은 모습에 머리만 길면은 안 만난다는 거야? 하늘이 정해줬는데? 하늘이 정해줘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아마 여기서도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했다가 좀 너무 하늘 얘기가 같은 것 같으니까 이상형 얘기로 돌리려다 보니까 말이 꼬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빼라고 했는데 또 신앙적인 얘기. 아니 이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고집이라기보다는 유연하지 못한 거야. 근데 여기서 영숙 앞에서는 나를 보여주고 싶고 나를 증명하고 싶어.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옥순 언니랑 있을 때만큼 잘 안 돼. 왜냐면 옥순한테는 그냥 물어보고 대화 자체를 즐겼지. 근데 영숙한테는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나는 괜찮은 면이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영숙 앞에서는 그게 안 나와. 왜냐면 그걸 증명하려 드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내려놓고 질문하고 영숙 씨 어때요? 뭐 이러면서 가볍게 취미 얘기도 하고 옥순 앞에서 잘한 것처럼. 영숙은 남자다운 모습을 원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영숙 씨는 가볍고 재밌는 모습, 그냥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막 엄청 남자답지까지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도 않아. 그냥 어른스러운 모습 정도라고 하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앙적인 이야기로 가는데 근데 안 된대. 안 돼. 이게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죠. 광수님이 영숙님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음이 깊어졌다고 할까? 영숙님의 가치를 발견했다에 가까울까? 그러니까 종교 얘기 일단 빼고 잘해봐. 근데 종교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광수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어. 기분이 상했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좀 나랑 관계를 불편해하는구나. 그렇잖아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바로 도망치기 바쁜 사람인데. 그래서 예전에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아니 기도 얘기 빼라고 뭐 신앙 얘기 다 빼라고 했는데 굳이 기도 얘기를 고집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기도하지 마. 그러니까 기도의 얘기를 살짝 돌려도 되잖아. 예전에 저는 그런 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되잖아. 이상형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이 말이 이제 좀 이거는 그냥 하나의 가설이에요. 그냥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광수는 사랑받고 싶다고 했지. 근데 이거는 지금 사랑받고 싶다는 거랑 좀 다르지. 그러면 저 말은 왜 했을까? 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원했을까? 보통 이상형은 어떤 사람을 바래? 이상형이라는 것은 어쨌건 이상적인 무언가이기 때문에 보통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그래도 이상형을 부족한 사람을 먼저 언급하진 않아. 근데 왜 이상형을 부족한 점을 먼저 언급할까? 그 이유는 부족한 사람이어야 내가 이 사람에게 주는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야. 내가 이 사람을 피해를 주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자기 비하가 일단 깔려있어. 그치? 자격지심 같은 게 깔려있다 보니까 연애에 대해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사람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이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주는 게 아니어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이상형 자체도 이상적으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또 수준 높은 사람을 좋아했다가 또 뭔가 피해를 줄까봐. 나에 대해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표현했다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뭔가 부족한 사람을 원하는 거야, 차라리. 근데 또 그런 부족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또 안 가. 광수 씨가 그래서 좀 더 자기 자신을 결국 사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아니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며. 근데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거를 지금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있어. 근데 물론 이 발상 자체는 좋아요. 훌륭한 발상이라고 생각해. 내가 상대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좋아. 그런데 광수 씨가 지금까지 보여온 패턴과 뭔가 도망치려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맞물린 상태, 그걸 우리가 본 입장에서 이 말을 해석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부족해야만, 내가 이 사람을 채워줘야만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영숙은 이제 그런 거 너무 좋대. 그런 거 얘기하래. 장난을 걸었지. 광수 씨 재밌게 얘기해요. 조금 이 사람이 장난을 받아줄 수 있도록 툭툭 쳐보는 건 있었지. 그치.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더더욱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광수 본체를 자기 자신이 사랑을 안 하니까. 어쨌건 데이트 써준 그런 마음 고맙다. 이제 광수를 업시켜보려고 막 장난을 걸고 그랬다가 그래도 여기서 이런 얘기 들으면서 또 진지하게 감사 표현하고 그렇게 살을 발라서 줘. 감자탕 살 발라주는 거는, 이거는 생선 살 발라주는 거는 실은 뭐 여러 가지 사례로도 보고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이게 감자탕 살 발라주는 거는 이거는 대단한데? 광수가 또 영숙 씨 앞에서 또 감자탕 이거 또 흡입할 수 없잖아. 아마 젓가락으로 그러니까 깔짝깔짝 떼먹었겠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영숙 씨도 그걸 이제 아예 감자탕 별로 먹어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해주는. 그래서 감동했잖아 하면서 끝났어. 감동하지 말라고. 뭐 광수도 뭔가 했겠죠? 그래서 잡아줘요. 당연히 잡아줘야지. 응? 내가 진짜 우아하게 커피 마시려고. 근데 오늘 너무 예쁘대. 아니 이뻐 보이려 광수 씨에게 이뻐 보이려다가 실패했던 게 괴로운 게 아니고 그냥 이 신발을 벗고 신는 게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커피 마시러 가잖아.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이런 데를 오세요 앞으로는. 광수 씨 그만 혼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눅 들었어. 감자탕 발굴도 국자도 운전도 다 영숙님. 광수님은 감자탕집 선택을 했네요. 나랑은 말고 앞으로 새로운 사람과 소개팅할 때는 이런 데로 오세요. 그래서 난 마음을 놨어. 이날 영숙님의 반응은 광수가 느끼기엔 차가웠거든. 난 마음을 놨어. 지금 광수는 지금 영숙 씨의 태도를 보면 나를 뭐 학생으로 대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나에 대한 이성적 호감은 없구나 라고 생각은 이미 하고 있죠. 감자탕집에서 그거는 발견을 했지. 영숙 씨가 광수 씨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광수는 나를 좋아할 리 없어. 에이 끝났다 마음을 놨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영숙 씨가 저 정도 표현을 했으면 광수 씨는 진짜로 마음을 이제 아니다 틀렸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마음을 놨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데도 와보네. 이런 어떤 데지 그냥 아저씨 티 내지 말래. 광수 씨가 그렇게 아저씨는 아닌데. 그러면서 오늘 추가로 뭘 알았어요? 좋은 사람이란 말 듣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요? 좋은 사람은 보통 공식 문장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이제 좋은 사람이란 말도 듣고 여사친도 생기는 그냥 1타 2피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영숙 씨는 이제 다 좋은 사람인데 난 좋은 사람이란 얘기 들으면 눈물이 막 나. 저 말에는 왜 눈물이 날까?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진실로 믿지 못하는가? 눈물 금지. 눈물 금지. 내기 금지 이후로 눈물을 금지시키는 이것만 보면 무슨 나 이런 연애 프로에서 눈물을 금지시켜. 하지만 광수를 만났다면 눈물을 금지시킬 수밖에 없는. 영숙님이 이해가 되죠. 오늘은 눈물을 금지. 하지만 눈물 금지라는 말에는 눈물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눈물이 자극됐다. 근데 이건 영숙이기 때문이지. 영숙을 보면 자꾸 자신의 부족함이 건드려지거든. 그러면서 우는 거를 또 포장을 슬쩍 합니다. 감성적이야. 마음이 따뜻해. 아니 그냥 갱년기야. 그냥. 근데 이거 갱년기여서 이 말을 했다기보다는 마음이 따뜻하다거나 감성적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마. 그냥 갱년기야라는 말은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울지 마. 근데 마음이 따뜻해라는 말로 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울어. 이게 논리적이든 논리적이지 않을 떠나서 그 눈물에 핑계거리가 생겨버리거든. 그러니까 또 광수가 울고 있으니까 영숙 씨는 머릿속으로 복잡해지는 거야. 무슨 말을 하면 저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요? 광수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이 질문조차도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커피가 구세주는 아니지. 질문을 해서 서로 알아가고 뭔가 이 마지막 기회까지 노력을 해야지. 근데 뭐 여기서 노력한다고 판도가 바뀌진 않지만 그래서 영숙 씨는 나는 별로 정적이 싫은가 봐요. 이 말은 내가 괜히 질문한 거 너무
압박감 느끼지 마요 그 뜻이거든. 근데 거기서 또 마침 또 사례가 들려. 기침에서 웃는 거야. 이제 사례 들려가지고 우리 너무 안 맞다. 그래서 뭐 사람이 어떻게 다 맞아라고 또 뭔가 자기를 자꾸 지기 싫은 그런 게 나오거든요. 부족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 우리 너무 안 맞는다는 말도 광수 입장에서는 너무 싫어. 맞고 싶거든. 영숙이랑 잘 맞고 싶거든. 그래서 영숙 씨는 또 사과합니다. 미안 사과할게. 그래서 마음을 내려놨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근데 어떤 결과가 있든 다 받아들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숙 씨가 나를 선택하지 않을 건 알아요. 그게 광수 입장에서는 실은 영숙의 오늘 조금 뼈 때리는 농담들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광수 씨는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았지. 그래서 영숙은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근데 오히려 그게 영숙 입장에서는 말해요. 같이 얘기해요. 장난치면서 이렇게 나를 더 오픈해 주는 거였거든. 물론 광수 씨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이 데이트를 재밌게 잘 보내기 위해서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지만 저 불안 자체가 나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생각에서 오는 거지. 그리고 뭐 비슷한 얘기죠. 왜 이렇게 마음을 많이 내려놔. 그래서 사람이 마음처럼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당장 본인 자체가 마음처럼 안 돼. 옥순 앞에서는 됐거든? 영수 앞에서도 됐거든? 영식 앞에서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영식한테도 이렇게 톡톡 쏘는 말도 잘 되거든? 근데 영숙 앞에서는 안 돼. 그 이성 관계에 있어서의 나는 너무 부족한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뿌리 깊이 박혀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계기로 좀 변할 수 있겠지. 항상 좋은 순간보다 좋지 않은 순간이 많았고 그거는 어느 거를 더 기억해가지고 그거를 곱씹느냐의 문제야. 보통 좋은 순간, 좋지 않은 순간은 아무 일도 없는 순간에 비해서 짧아. 오늘 하루도 뭐 떠올려봐. 오늘 하루 좋은 일하고 좋지 않은 일. 뭐 좋은 일 다 합쳐봤자 1시간을 넘나? 넘을 수도 있지. 뭐 영화 보는 거 재밌었으면 영화가 2시간이니까. 근데 좋지 않은 순간을 더 떠올리기 때문에 그게 더 많았다고 느끼는 거야. 그냥 그 시간을 자기가 좋게 보내면 되잖아. 그 시간에 뭐 재밌는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운동 좋아하면 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순간에는 나는 연애를 못하기 때문에 좋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신앙심이 깊으면 하느님에게 기도하는 시간도 좋을 거 아니야. 그건 좋지 않은 순간이야? 그 순간에는 근데 내가 기도를 하는 이 부족한 나를 마주하니까 좋지 않은 순간인가? 그게 기억의 문제야. 저런 걸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가 규정해버리면 자꾸 그 프레임 안에 자기가 계속 갇혀가. 보통 사람은 웃는 날이 더 많긴 한데 광수는 뭐 비슷할 것 같긴 하지만 낮술에 와서는 그래도 웃는 날이 더 많았지. 6일 중에 우는 날 3일, 웃는 날 6일이니까 인생에 고민이 많은가 봐요. 근데 이제 무서워요. 두렵고. 무섭고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 생길 거리가 없는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무섭고 두렵고.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어떤 마음, 어떤 곳에 먹이를 주느냐야. 우리 마음에 검은 늑대랑 흰 늑대가 있대요. 흰 늑대는 어떤 열정, 그리고 행복, 기쁨 이런 거고, 검은 늑대는 분노, 불안, 집착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쪽에 더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늑대가 자란다는 거지. 물론 한 늑대를 죽일 수는 없어. 둘 다 그냥 잘 살아가는 건데 결국 내가 어느 쪽에 먹이를 줬는가의 차이인 거죠. 이제 자기가 말하면서도 내가 또 이게 지금 학생 상담해주고 있네. 이렇게 지금 자꾸 뭐 이렇게 세상을 두렵게 여기냐. 데이트가 또 상담으로 눈앞에서 울고 있는 이 여린 양을 보면 또 이렇게 상담을 베풀 수밖에 없는 영숙님도 직업병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애정이 생긴 상황에서 저런 애틋함까지 있으면 사랑이 깊어지는데 애정이 없는 상황에서 저런 모습만 보면 이성으로 안 보여. 동성끼리도 친해지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극복해야 훨씬 더 훌륭하게 나갈 수 있는데 막혀 있는 것 같은 명대사였죠. 근데 영숙님도 이제 훨씬 더 훌륭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막혀 있는 것 같은 이 말은 이제 광수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야. 그러니까 이게 저런 말들이 이제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냥 이게 극복하면 너는 더 훌륭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부분을 이 사람 생각 속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또 고마워요. 영숙님이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안 하고 보다 어떤 경험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잘 살 수 있겠죠? 이 말은 뭐야? 앞으로 내가 없어도 내가 상담 안 해줘도 잘 살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데이트가 끝이 납니다. 가볍게 소소한 대화로 흘러가길 바랬지. 그래서 더 저도 장난치려고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장난을 광수는 일종의 심리적 거절로 받아들였어. 왜냐면 영숙한테는 완벽한 남자이고 싶었거든. 기대치가 너무 높아 광수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또 진지하게 흘러가더라고요. 3번 다 고민 상담하는 거는 좀 심하지. 이거는 영숙 씨를 애초에 이성으로 안 본다. 그러면 괜찮아. 영숙 씨가 이성적으로 호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좋다 그러면 3번 고민 상담 오케이예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흘러갔다? 이거는 그냥 나가리지 뭐. 그냥 내가 들어온 기회를 다 발로 차버린 거지.
근데 영숙 씨는 3번 만났어. 할 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 했어요. 광수 씨도 이 마지막 기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놓치는 걸 보면 광수 씨는 영숙 씨 앞에서 뭔가 의지를 갖고 뭔가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영숙 씨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또 나오겠지. 여기서는 어쨌건 패배감에 밀려올 거잖아. 근데 어떤 10년 뒤 이런 말을 함으로써 그 패배감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완전히는 아니지만 뭐 10년 뒤에 그래 뭐 그때 한번 보자. 그러니까 영숙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할 만큼 했지. 할 만큼 했어. 10년 뒤에 왜 다시 만나죠?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좋은 사람 같다고 말할 때 울컥하더라고. 좋은 사람 맞아요.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광수님에게 이런 말, 특히나 영숙님 해주는 말은 좀 울림이 있겠지. 이제 믿고 자신감을 가져요. 다시 또 이제 눈물이 흐릅니다. 감자탕집에서 실없는 농담 주고받으면서 그때 광수는 영숙이 나에게 마음이 없구나를 깨달은 거야. 그때 감자탕으로 이렇게 살짝 농담 이렇게 던졌거든. 아,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때 내려놨지. 그때 반박을 한다고 했는데 광수님 눈물을 좀 규제해야 될 것 같아. 필요한 규제들이 있죠. 규제.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왔는데 이런 기회를 이렇게밖에 못 쓰나? 2번의 실패를 1번으로 역전시키고 싶다는 그런 조급함이 있었지. 그렇게 소개팅도 여러 번 했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나? 그러니까 소개팅 했을 때만큼, 옥순을 만났을 때만큼만 했어도 근데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생각이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이 한정적이 돼가지고 그래도 이런 면이 있네 정도로 해서 한 번 더 보고 싶다 정도로 해서 영숙의 선택을 받았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 영숙 씨가 광수를 그래도 여자들의 선택이 있으니까 뒤에 그때 선택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뭔가 다른 역전의 발판을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왜 그러냐면 영숙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선택할 사람이 없어. 선택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광수를 그래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지금은 부족하지만 10년 후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일부고 대부분의 생각은 지금 내려놨지만 그래도 이 패배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나중에라도 좀 뭔가 이 사람에게 이런 약속이라도 던져보는 거지. 그래서 영숙님과 데이트 계속 할 거냐고 물어본다면 미안해서 정말 미안해서 영숙님 이름을 꺼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 한구석이 좀 무거웠다. 이런 걸 보면 또 영호와 같은 레벨은 아니 나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현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영숙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그걸 막 알아주는 게 뭐 무슨 소용입니까? 이걸 통해서도 성장해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렇게 이제 광수 씨는 옛날의 데이트를 소득 없이 오히려 잃는 것이 크게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